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형외과 의사의 70%가 자기 부모님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반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자기 부모님께는 특정 시술을 권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부모님께는 절대 안 하는 시술 3가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무분별한 척추 시술의 진실, 둘째, 과도한 심장 스텐트 시술의 위험성, 셋째, 불필요한 항암 치료의 실체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곧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의료 상식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서 권하는 시술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아실 수 있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척추 시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시술의 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의 과도한 시행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허리 통증이 있으면 바로 주사 치료를 권합니다. 신경차단술은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신경성형술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시술의 효과는 대부분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가 오히려 척추 주변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척추 전문의들은 자기 부모님께 이런 시술보다는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먼저 권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만 시술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는 척추 유합술의 위험성입니다. 척추 유합술은 디스크 2-3개를 붙여서 고정하는 큰 수술입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고 회복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척추학회 보고서를 보면 유합술을 받은 환자의 40%가 5년 내에 재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합된 부위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위아래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가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부모님께 유합술보다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나 최소 침습 수술을 먼저 고려합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유합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심장 스텐트 시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심장 스텐트 시술의 과잉 진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정형 협심증에서의 불필요한 스텐트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혈관이 50%에서 70% 막혔다고 하면 당장 스텐트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스텐트를 넣고 다른 그룹은 약물 치료만 했는데 5년 후 생존율과 심장마비 발생률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텐트를 넣은 그룹에서 출혈이나 혈전 같은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둘째는 다발성 스텐트의 위험성입니다. 한 번에 스텐트를 3개, 4개씩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스텐트를 넣으면 평생 항혈소판제를 먹어야 하고 이 약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는 뇌출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도 자기 부모님께는 정말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이상 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합니다.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과 아스피린,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령자의 항암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과도한 항암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사기암에서의 무의미한 항암 치료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자기 부모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적극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종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기 고형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생존 기간이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연장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으로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가족들도 함께 지쳐갑니다. 둘째는 고령자의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장암이나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항암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나이대에서는 항암 치료의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암제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감염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들은 자기 부모님께는 항암 치료 대신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영양관리, 적절한 운동을 더 강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가요? 생존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현명한 의료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런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 세컨드 오피니언을 꼭 받아보십시오. 특히 큰 수술이나 비싼 시술일수록 다른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둘째, 시술의 성공률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단순히 좋아질 거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수치를 요구하십시오. 1년 후, 3년 후, 5년 후 결과가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같은 방법을 최소 3개월은 해보고 나서 시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나이와 전신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80세 어르신과 60세 환자의 회복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째,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십시오. 시술비만 생각하지 말고 입원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약값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의사들이 부모님께 권하지 않는 시술은 첫째, 효과가 일시적인 척추 주사와 위험한 유합술, 둘째, 안정형 협심증에서의 불필요한 스텐트, 셋째, 말기암이나 고령자의 과도한 항암 치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권하는 모든 시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나이, 건강 상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많은 시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치료만 받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